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8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시 개묘년 무5월 무신 1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의 무토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천간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딱히 봄, 여름, 가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인묘월은 당연히 목이 왕한 계절이니까 봄, 사오는 여름, 그 다음에 신유월은 가을, 그 다음에 해자는 겨울인데 진술충미월은 딱히 진월이 봄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명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토라고 하는 것은 토는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그러니까 딱히 내 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봄에 기생하고 여름에 기생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겨울에 이렇게 기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토인데, 왜 그러냐면 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환절기가 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된다. 봄도 아닌 것이 여름도 아닌 것이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도 아닌 것이 가을도 아닌 것이, 물론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권역 속에 들어가 있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환절기가 바로 미월이고요.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이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다. 그래서 딱히 뭐 진월 그럼 봄이고, 미월은 여름, 술은 가을, 축은 겨울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진술충미월은 딱히 어떤 계절이라기보다는 그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색깔은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인의의 지신이 있죠. 오상이라고 합니다. 인의의 지신 중에서 토가 관장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을 신자. 그래서 토일간들이 좀 후덕하고 후중하고 좀가 믿음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포용력도 있고, 사람이 온유독실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말보다는 그냥 몸으로서 그냥 뚝배기처럼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어떤 지구력 같은 것도 있는데, 사람이 너무 이제 좋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우유부단한 그런 면도 있는 것이 바로 또 토일간들이다.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동양적일까요? 서양적일까요? 동양적이고 고전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말에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토일간들한테 아주 잘 맞는 그러한 개념. 따라서 토일간들이나 토가 용질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무슨 연구를 한다. 그러면 고전문학 같은 거, 또는 그림을 그린다. 동양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식 장사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한식집 같은 거, 한정식집 같은 거,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판다, 커피를 판다. 커피는 아니겠죠? 차를 판다라면 전통 찻집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오행이라고 하는 토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토가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이 토라고 하는 건 알았지만, 이제 양토이냐 음토이냐를 알아야지만 무토의 실질적인 성향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근데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음토이죠. 양은 같이 굴러다니는 종족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이지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 음토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양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는데, 음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과 양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음양은 서로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 남자는 여자를 보충해주는 거고요. 여자는 남자를 보충해줘야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는 양토, 그 다음에 기토는 음토라고 하는데, 음양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양은 음보다 무거울 것이죠. 그 다음에 음은 양보다는 높을 것이고요. 아니죠. 양은 음보다는 무거울 것이고, 양은 음보다는 높을 것이고, 양은 음보다는 넓을 것이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작은 토가 아니라 높고 넓고 방대한 개념의 토, 즉 후중한 개념의 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죠. 토가 많아지게 되면 무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목건설 같은 경우 땅을 파고 또 엄청나게 도로 같은 거 낼 때 그 엄청난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공사 중에 하나죠. 특히나 댐을 만든다거나 고속도로를 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토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매우 후중한 개념, 묵직한 그런 개념이고요. 비유를 할 때는 고황토에 비유를 많이 하죠.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에 비유를 한다거나, 또는 평야라든가, 또는 넓게 봐서는 광야 같은 한반도 두세 배 이상 가는 그런 넓은 광야 같은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작은 전원토와 같다, 또는 담장 안에 있는 담장토와 같다. 담장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텃밭 같은 개념이죠. 또는 좋게 표현하면 문전 옥답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토에 비유를 하자면,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 오면은 주려고 거기다 방울토마토 이렇게 심고, 오이 심고, 포도도 한두 그루 정도 심어 놓을 수 있겠죠. 이런 개념, 또는 논밭의 개념, 화수원의 개념, 정원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어떤 토,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기토, 음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해서 습리 또는 니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습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인 것이고, 니사도 마찬가지로 진흙 니자에다 모래사자죠. 근데 삼수변이 붙어 있으면 어떻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래 진흙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기토임에 반해서,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죠. 또는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고 왕토는 임수를 제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기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때, 금생수가 아니죠. 토생금 할 때, 금을 생할 때는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으니 기토로서 금을 생하는 것이 좋다. 무토는 금을 생할 수 있는 공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없습니다. 기토탁임이 될 뿐이죠. 그래서 10개의 십간 중에는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으나 각각 나름대로의 쓰임 용도가 다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개념의 토, 아주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그냥 신왕해지게 되면 울체죠. 땅이 다져지게 되면 답답하게 울체되고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봄에 겨우내 쉬었던 땅에다가 모내기를 한다거나 파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다져진 땅에다가 모내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일단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걸로 땅을 한번 갈아엎죠. 땅을 퍼석퍼석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물을 좀 준 상태에서 모내기를 하든 이렇게 하죠. 그 땅을 갈아엎는 것이보다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또 다른 개념으로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큰 개념의 땅인데, 거기에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산에다 아주 좋은 우량의 나무를 심어서 그 땅이 그냥 노는 땅이 아니라 큰 숲을 이뤄서 아주 좋은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우리 수목원 같은 거죠. 그러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간목이 무토로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 개념으로 쓰시면 되겠고,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개수로서 무토 건토라고 했잖아요. 무토를 윤택하게 해줘야 되고, 간목의 뿌리도 배양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죽지 않을 것이고,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온토가 될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개수를 아울러서 용신으로 치용하되, 원령에 따라서 약간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좀 더 보충할 수 있겠고 어느 경우에 좀 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해자 주거래는 춥기 때문에 술을 쓰기보다는 병화를 위주로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화를 쓰기보다는 개수를 위주로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월, 5월, 그 다음에 진술충명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로 소토하는 것이 위주가 될 것이다 정도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개수가 용신인데 수가 좀 부족하다면 금생수에서 금으로 부정해 주면 되겠고, 병화가 용신인데 병화가 약하다 그러면 간목으로서 또 병화를 생주해 줄 필요가 있겠다. 임수가 너무 왕해서 왕한 경우에는 비견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쓸 때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뭐 제강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 네 지지 중에서 월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 지지 중에서 왜 유독 월지가 중요하냐, 월령이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왕쇠와 한열은 뭐다? 중화가 돼야 된다. 중화가 이런 그 사주는 너무 평범한 사주는 좋지 못하죠.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약한데 예를 들어서 관살이 왕하면 살충신경하면 좋을까요? 나쁠까? 이거는 사주가 살충신경하면 7살의 왕에서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잔질지인이 된다 그랬고요. 잔질지인 또는 포병객이라고도 해요. 포병객 뭐예요? 맨날 골골 아픈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7살의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 왕한 7살에 내가 구속을 받기 때문에 내가 적의 공격을 받거나 도적을 당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이 살충신경이 되게 되면 뭐야, 내가 도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오행이 너무 왕하거나 어느 한 오행이 너무 약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지금 살충신경 설명한 것은 그 예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5월입니다. 5월. 자,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절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망종과 가지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망종이 되어야지만 초하, 초여름인 4월에서 중하인 5월로 4월에서 5월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 개념, 화가 가장 왕하고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약할 때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가 하지, 반대는 동지가 되겠죠.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4월, 5월, 4월은 했고요. 지금 5월, 미월까지 싸잡아서 4, 5, 미월은 여름이 됩니다. 여름은 뜨거운 계절이죠. 그래서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표현하고 굉장히 마르고 뜨거운 조열한 국세가 되죠.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대구 같은 지역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꿈의 도시, 꿈의 섬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거기 한때 94년도인가요? 1994년도 김일성이가 사망했던 그때가 제가 이제 말년이었는데, 그때 엄청 더웠어요. 거의 진짜 막 40도까지 육박하지 않았나 이런 정도 되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움직이면 바로 땀이 나요. 여름은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이도 저도 아니다, 전 진짜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여름은 사하라 사막 생각하면 된다. 굉장히 뜨거운 사막 생각하시면 4월, 5월, 미역, 그 중에서도 5월이 가장 양이 강하기 때문에 진짜 무덥고 조열한 그런 구조가 되죠. 뭐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 죽습니다. 땅은 말라서 거북이 등가지처럼 쩍쩍쩍쩍 갈라질 것이고요. 땅이 갈라진데 거기에 뿌리를 내고 있는 나무 또한 말라 죽일 것이고요. 그 숲을 그 큰 땅에 예를 들어서 숲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숲이 다 말라 죽을 것이죠. 그 안에 살고 있는 고란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달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 사는 것들도 숲이 다 고사 있는데 걔네들이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살고 더불어 사는 사람도 살 수가 없겠죠.
무토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는데 난 것을 비유하자면 굉장히 땅이 넓은 겁니다. 한반도만한 엄청난 땅이 있다라고, 아니면 더 넓은 만주 벌판 같은 엄청난 땅이 있는데 5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한여름인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겠죠. 척박하겠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인간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미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너한테 배려해주고 너를 먼저 내가 헌신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게 됩니다. 물이 있어야죠. 일단은 물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이 무더운 5월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도 있겠고, 그 드넓은 땅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다못해 풀이라도 자라게 되고, 토끼가 그 풀을 먹고 자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이 자라면 거기에 또 더불어 사는 또 초식동물들이 자라나게 되겠죠. 일단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온화해지고 좀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래야지만 사람이 사랑도 하게 되고 철학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너를 배려할 수도 있는 마음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건토인 땅에 물이 들어가고 그 땅에 생명력, 의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육을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개수를 쓴다라고 했는데 5월의 무토만큼은 개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임수를 넣는 것이, 임개수가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다? 금상첨화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5월은 개수는 좀 부족하고 임수로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관계 수로를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수로로 큰 물을 갖다가 엄청난 큰 광야에 비는 한번 오고 계속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황하강, 우리나라 한강 같은 물줄기가 막 두세 개가 쫙 관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넓은 땅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게 자라날 수 있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을 5월에 무토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개수가 있으면은 뭐예요? 강이 있는데 그 위에 더해서 비가 또 와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임수, 개수가 있어야지만 5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우할 수 있겠고, 무토 마른 땅에다가 윤택하게 해야지만 땅이 비옥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농부의 마음도 평안해질 수가 있겠죠. 단 5월에 임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유금 같은 거 있죠. 지지로 신유금이라든가 또는 해자수가 있죠. 자수, 이 정도에는 통긋 임수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그래도 임수로서의 기능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죠. 만약 이것마저 없다 그러면 하다못해 습토 정도는 좀 있어주죠. 축토라든가 진토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는데, 만약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신유금도 없고요, 해자수도 없고요, 축토도 없고 진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것이 뿌리가 없으면 허상이라고 했죠. 허상, 신기루와 같다.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 그럼 뭐 예를 들어 뿌리고, 임수가 있는데 뿌리가 있다. 겉은 내가 돈이 많아 보이죠. 근데 내 막에 그 돈이 뿌리가 없죠. 그럼 내 돈이 아니란 얘기죠. 맨날 뻥카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간에 있는 것은 일간이 됐던 뭐가 됐든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네요. 무조건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신이 있어요. 병이 되는 그 귀신이죠. 꺼리는 바가 되는 그런 것들은 뿌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필요로 하는 용신이라든가 그런 것, 시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뿌리 있어야지,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은 뿌리가 차라리 없거나 그런 신 자체가 없는 것이 낫죠. 그래서 오행구족이라서 오행이 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 두 번째로 원령의 특성, 세 번째로 격국입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뒷답할 필요는 없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분석하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체는 양,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미라고 해서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양대 음이 되는데 화생토가 되죠. 월지에 있는 화가
무토를 생하기 때문에 저거는 뭐라고 합니까? 인성, 생하자,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뭐 물론 이제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음화가 나를 생해 주니까, 양토를 나를 생해 주니까 정인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간이 월지가 자기의 오행이 제왕지가 되면 이건 양인격이 되겠죠. 양인격이다. 그래서 5월의 무토는 양인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중의 뭐가 기토가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도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이고, 무토도 5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인데, 5라고 하는 지장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병화, 그 다음에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무토는 5 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 5 자체가 양인인 것이 자체가 양인인 것이 아니라 5 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5 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인 것이니,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무토는 간목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 때 설명드렸죠. 병화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 가살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는 임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양인격, 굉장히 일간이 신왕, 사주죠. 신왕을 넘어서 이건 극왕하다라고 지나치게 왕한 것이기 때문에 저 양인은 갖다가 중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를 중화시키는 것이 아까 말했던 칠살이라든가 정관 같은 것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칠살로서 중화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것처럼 양인가살이라고 하고, 정관으로서 중화를 시키는 것은 관인상정이라고 하죠. 관인상정 또는 관인상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좋은 것은 관인상정, 관인상제보다는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어서 양인가살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먼저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는 부족하고 임수가 있어줘야 되고요. 임계수가 모두 있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월간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5월의 무토 일간이 비견이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일간이 왕한테 다시 일간이 있게 되면은, 원래 5월에 재성인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비견 또는 겁재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군비쟁재가 되거나 군겁쟁재가 돼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죠? 재성을 놓고 다투고 오히려 재성이 없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목을 얻었습니다만은, 이 5월에 특히나 이 음목인 묘목 가지고는 이 왕토를 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를 생하고 이 화가 다시 토를 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이고요. 월간의 개수가 있는데 역시나 이 무토 월간에 있는 비견인 무토가 개수를 끌어당겨서 무개합이 됩니다. 무개합화는 되지 않고요. 저 개수가 용신으로 써야 될 개수가 합거가 되는 것이니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어저께는 정미일이어서 오미합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은 일지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을 받기 때문에 이 신금 안에 있는 경금 임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지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남편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처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은 그 식신 또는 상관이 관을 무너뜨리니까 남편덕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용신 또는 희신이 일지에 있으면 당연히 남편덕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있는 신금이 용신의 신중 임수가 용신이 되고 신중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는 희신이 되는데, 그래도 뭐가 부족하다? 수는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지에 있는 신금을 끌어당겨서 신자수국을 하죠. 신자수.
국, 합해서 수가 되면 원래는 신자진 삼합으로서 수국이 되는 것인데 뭐 진이 없다 하더라도 준삼합으로서 이렇게 합의되고 편제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간목까지 있었다면 완전 금상첨화가 있을 것인데 간목이 조금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신자 앞에서 얘는 못 쓴다 하더라도 이 임수를 능히 쓸 수가 있어. 이거 군비쟁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군비쟁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토를 얘하고 합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얘를 탐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로지 이 편제는 일간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주 원국의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겠다. 단 중요한 거 신자합하고 임수 투출되어 있어서 뭐 수도 이렇게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울로 자체는 금수운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신자합해서 좋았지만은 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인신상충이 되죠. 인목도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겠지만 용신으로 써야 될 신금이 인신충으로 해서 깨지게 되면 이거는 좋다 말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지 못하죠. 을묘시 마찬가지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건 좀 괜찮아 보이는 것이, 물론 얘도 토이긴 하지만은 얘 진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지만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죠.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신진준삼합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과히 나쁘지 않고, 울로가 예를 들어서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죠. 여자의 경우는 신미대요 넘으면 금수운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중반 이후부터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병진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보이고요. 정사시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신합수가 되죠. 사신합수가 돼서 수의 기운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신합수도 나쁘지는 않으나 조금 걱정스러운 건 무엇이라든가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토가 많아지는, 화토가 좀 왕해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일지에 있는 이 신금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경신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신유시보다는 경신시가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수가 필요한데 생시에서 수를 받기 때문에 이 또한 나쁘지 않다. 조금 안 좋은 생시만 살짝 고른다면 갑인시, 을묘시 좋지 못하고요. 정사, 병진 나쁘지 않고 무기미시 정도 이런 거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하다. 임술시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임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술이 아니고 술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돼서 이것도 수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내가 얻을 수 있다. 술의 일간 통근하는 것도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임자시, 그 다음에 뭐 개축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병진, 정사시, 경신, 신유시, 개해시까지 임술시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선택의 여지가 좀 많은 하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